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7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 외벽을 전체 도장을 하려고 합니다. 뒷면에 보시듯이 한 24평 정도 되는 집인데 도장을 한 지는 근 20년이 다 돼갑니다. 최근에 상태가 좀 많이 나빠져 가지고 부분 옥상에 방수 도장도 했고 일부 색칠을 조금 보강을 하기는 했는데 한 번은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지금부터 한 2, 3일에 걸쳐서 시험시험 놀기 삼아 우기가 오기 전에 장마철이 오면 안 되니까 그 전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에 검게 물든 저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도료 18리터 한 캔하고 프라이머 18리터 한 캔을 좀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외벽 크랙을 보수하는, 저기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수하는 크랙 퍼티도 한 5kg짜리를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어제 비가 그친 지가 좀 됐는데도 빗물이 방울방울 맺히고 있다는 얘기는 창고동인데 이쪽 부분이 많이 갈라졌다는, 비가 샌다는 그런 걸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퍼티 작업과 그라인딩 작업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특히나 제가 페인트 이런 건 전혀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셀프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셀프인데 혼자서 24평 집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짜잔! 자, 오늘 그 외벽 도장에 쓸 기초 도구들입니다. 손에 딱 잡히는 작은 헤라, 조금 큰 헤라, 각이 잡혀 있죠. 그리고 먼 곳을 할 때 쓰는 헤라. 지금 시간이 9시입니다. 7시부터 옥상 난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딱 2시간 걸렸네요. 나머지 2시간 정도는 창고동하고 이 위에 도장이 떠 있는 걸 작업하려고 합니다. 도장이 어떻게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세월이 흘러서 벽면을 이렇게 만져보면 도장 도료는 없어지고 이렇게 페인트 색소만 살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색소를 어느 정도는 걷어내야 새로 입히는 도료가 자리를 잘 잡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완전히 떠가지고 드러난 부분을 걷어내지 않으면 도장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착실하게 걷어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9시입니다. 지금부터 난간 아래쪽, 아마도 이번 주택 외장 도장의 가장 남은 공사로 예상이 되는 지붕 아래쪽을 페인트를 긁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25분입니다. 4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전 오늘 하루 종일 걸릴 줄 알았는데 오전에 하루 일을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도장 2일차입니다. 오늘은 보양 작업을 혼자 하니까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걸리네요. 이런 부분은 둘이서 하면 괜찮은데 쭉 연결되는 부분이 제법 길어서 좌우로 이어지게 붙이는 부분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할만합니다. 보양 작업을 한번 둘러볼까요? 주택은 전면부로 크게 안방창, 거실창, 작은 방창이 크게 배치하고 있고, 왼쪽으로는 창고동으로 들어가는 문은 정비나 이런 부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들락날락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맨 마지막에 보양하고 마무리 칠을 할 예정이고, 실내 부분도 아직 실외가 끝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보양 작업은 2명이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보시다시피
저기 위에 있는 이런 등도 감싸줘야 되고, 현관에 있는 형광등, 이런 부분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혼자서 못할 건 없지만 가능하면 속도라든지 뭐 이런 걸 안전성을 감안하면 두 명이서 작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페인트 칠하는 것도 칠하는 거지만 낡은 크랙 부분을 긁어내고 기존의 페인트를 걷어내고 물세척을 하고 보양을 하는 작업까지도 만만치 않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3시 28분, 3시 반입니다. 도착한 도료는 크리어실라 수성 바인더입니다. 프라이머로 선택했고 누르프 페인트 겁니다. 여기 밑에 있는 상담센터에 전화했더니 뭐 계절하고 관계없이 50에서 최대 100%까지 물을 타서 쓰는데 50%를 권장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계절하고 관계없이 희석은 상관이 없다고 그럽니다. 외장 도료로 선택한 도료는 노르페인트에서 나오는 이지텍스를 선택했습니다. 미색을 선택했고요. 자, 지금 시간이 3시 반이기 때문에 천천히 프라이머 작업을 하고 내일은 본격적으로 1차 도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8시 34분, 프라이머 도장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어제 그 벽면 처리를 했었고, 오늘은 옥상 난간의 천장 부분, 그리고 바깥 부분, 그리고 윗부분까지 꼼꼼하게 도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4분입니다. 본격적으로 도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딱 12시입니다. 오전 작업 끝. 지금 시간 2시입니다. 마침 퍼티가 도착했습니다. 건물 외벽에 크랙이 많아가지고 수프로 KCC 수프로 퍼티 외부형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40분입니다. 오늘 1차 외벽 도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퍼티가 도착해가지고 오후에 그 옥상에 있는 크랙 부분에 퍼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도장을 했고, 1차 도장은 퍼티가 24시간 이상 경화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난간 쪽은 작업을 하지 않고 집을 작은 방, 현관, 안방, 창고동 순으로 반대로 도장을 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쉬었네요. 지금 시간이 6시 54분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주택 1인 셀프 페인팅 4일차 되는 날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그 1차 도장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어제 오후에 퍼티가 도착하는 바람에 크랙을 메우느라 1차 도장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크랙이 메운 퍼티는 KCC 수프로 외부용 퍼티인데 고객센터에 물어보니까 24시간 정도는 말려야 다음 도장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하루 쉬고 외장에 있는 1층 부위에 한 바퀴 돌리는 도장을 지금 7시부터 한 1시간 반 또는 2시간 정도 하고 나서 곧장 오후에, 아니죠, 오전에 난간 부분하고 저기 틈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칠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 9시 23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창고동 난간부터 해서 저기 있는 옥상 난간까지 오늘 작업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5분입니다. 일기예보에는 분명히 4시쯤 온다 그랬는데 지금 12시 반부터 세차게 퍼붓습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반입니다. 점심시간 맞춰가지고 소나기가 시원하게 함 내리는 바람에
뭐 밥도 먹고 잘 쉬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33분입니다. 2차 도장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5일간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시간이 6시 35분입니다. 외벽 2차 도장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뒤에 보시는 24평 건물을 5일에 걸쳐서 1인 셀프 도장을 완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녹음이 우거져 있는 전형적인 시골인데 색깔이 좀 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름 색은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보양했던 이 여러가지들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마무리하면 오늘 공사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둘러보면 조금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24평을 페인트 18리터 2캔 36리터면 외벽 도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프라이머를 깔끔하게 잘 시공을 해야 도장이 잘 먹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프라이머를 먼저 하라고 하는 그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그 낡은 페인트 그리고 크랙을 그리고 오염을 다 긁어내는 것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창문과 기타 보양해야 될 부분을 꼼꼼하게 보양을 잘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칠을 하는 것은 3번을 칠했죠. 프라이머 1번, 1차 도장 1번, 2차 도장 1번, 총 3번을 칠했는데 3번을 칠하는 내내 그 보양을 잘했다,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평 정도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도전해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체력 낭비를 막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차곡차곡 한다는 기분으로 하면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6시 55분입니다. 오늘은 셀프 도장 7일차입니다. 마지막 도장날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미색 1번의 밋밋한 이 색깔을 포인트를 줘야 되는 날입니다. 포인트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쪽 부분에 보시면 원도색의 밑에 부분을 꼼꼼히 도색 안 한 걸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부분에 있는 아래 위를 구분해서 이쪽을 밑으로 회색으로 투톤으로 해서 좀 깔끔하게 보이게 그리고 밋밋하지 않게 하려는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이게 집과 창고동이 이렇게 테라스 지붕이 있듯이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장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서 이렇게 논외로 한번 도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여기다 투톤을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지문을 아직 다 치우진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올라오네요. 얼른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7일간에 걸친 그 개인주택 1인 셀프 도장을 완료했습니다. 7일간 이제 총 40시간이 걸렸는데 하루하루 어떤 일이 벌어졌고
종목별로 어떤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지, 그리고 또 주의할 사항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집도 한번 쭉 돌아보려고 합니다. 총 일주일 동안 실제로 소요된 시간은 40시간 걸렸습니다. 밥 먹는 시간 빼고 쉬는 시간 빼고 실질적으로 준비 단계에서 완전히 청소까지 끝나는 시간은 한 40시간 정도 걸렸고, 맨 먼저 이제 옥상 난간을 포함해서 이제 천정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도장을 긁어내는데 한 5시간 걸렸습니다.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고, 긁어낸 부분에 이제 먼지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 쓰는 저런 워터건으로 일일이 물을 쏘아 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청소를 했습니다. 헤라는 한 1000여 개를 갖고 있는데, 조그만 거, 큰 거, 그리고 각이 좀 이렇게 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각진 거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활용하면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2일차에 이제 보양을 했는데, 실제로 이 보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건 혼자 할 수 있지만, 보양 같은 경우에는 이쪽 창문에서 저쪽 끝까지 마스킹 테이프나 커버링 테이프를 가지고 횡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 이게 접착력이 좀 좋다 보니까 비닐이 또 워낙 얇으니까 자칫하면 비닐에 붙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고, 특히나 이제 우마사다리나 사다리에서 왼쪽으로 좌우로 이동하면 자칫하면 위험한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 페인팅의 그 주택 도장의 기본 중에 기본, 어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게 보양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스킹 테이프와 커버링 테이프를 꼼꼼하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벽면이라든지 경계면에 이 라인이 나오는 게 품질이 확실하게 틀려집니다. 이 다르다는 것은 나중에 실수를 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프라이머 도장입니다. 이 프라이머를 사람들이 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저도 초보다 보니까 이렇게 프라이머가 중요한지는 몰랐습니다. 프라이머는 노르표 클리어 실러를 썼는데, 워낙 또 집이 도장이 오래되고 도료들이 더 많이 날아가고 물 청소하고 긁어낸다고는 했지만, 기본적인 도료를 정착시키는 데는 프라이머 없이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프라이머는 써야 될 것 같고, 프라이머를 1차 도장에 들어가는 용량만큼 그대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저도 1차 도장에 18리터 한 캔을 썼는데, 프라이머도 클리어 실라를 노르표를 18리터 한 캔을 샀습니다. 프라이머는 희석 비율이 다릅니다. 노르표 페인트 고객 상담실에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봤더니, 프라이머는 50%에서 100%, 1대1로 섞어 쓸 수도 있는데, 회사 쪽에서 권장하는 것은 50% 이하로 했으면 하는 게 권장사항이었습니다. 이 희석 비율을 실질적으로 써보니까, 왜 희석 비율을 50%로 하고 맥스가 100%까지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묻어 있는 이 기본 도료 위에 페인트를 칠해 보면 까끌까끌한 게 뭔가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프라이머 도장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4평 꼼꼼히 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 프라이머가 먼저냐 퍼티가 먼저냐는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뭐 다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프라이머를 먼저 하고 퍼티를 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벽면 도장이 워낙 낡았고 콘크리트 워낙 낡았기 때문에 긁어내고 보니까 너무 건조하고 거칠어서 페인트가 안 붙을 것 같아서, 물론 퍼티도 포함합니다. 프라이머를 도장을 하고 난 다음에 퍼티 시공을 했습니다. 퍼티는 수프로 외벽용 KCC 제품인데 5kg를 구입을 했고, 실제로는 한 2kg, 2.5kg 밖에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보관 중이고, 집 도장하는 것 말고도 이제 요소요소의 크랙이 많이 난 부분을 꼼꼼히 남은 재료를 소진해서 쓸 예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도장을 시작하면 1차 도장, 2차 도장 두 번 이제 도장을 하게 되는데,
1차 도장은 한 10시간 걸렸고 2차 도장은 한 7시간 걸렸습니다. 암만 해도 1차를 꼼꼼하게 하고 큰 벽면은 거침없이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고, 아무래도 2차 도장은 1차 도장이 되어 있던 꼼꼼한 부분들을 패스를 하는 바람에 7시간 정도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부엌을 한 6시간 걸려서 했고, 이제 미색 1번을 썼는데 집 전체를 그대로 두면 너무 밋밋할 것 같아서 창고동 옥상과 주택 쪽 큰 방 작은 방 거실 쪽에 이 하단부에 한 40cm 정도를, 원래는 투톤 회색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투톤 회색으로 그냥 한 줄만 치면은 모양이 좀 안 날 것 같아서, 시골 주택인데 이왕이면 좀 예쁘게 하려고 3M 마스킹 테이프 큰 걸로 밑을 막고, 그냥 칠하기보다는 가운데에 마스킹 테이프 가장 얇은 것을 하나 붙이고 테이핑을 했더니 이렇게 얇게 모양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30시간 정도가 외장에 순수하게 들어갔던 시간이고, 부엌과 투톤 작업은 11시간이 걸렸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시간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시간 정도, 5일 정도면 충분히 혼자서도 셀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들어간 비용인데요.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비용인데, 맨 먼저 준비 단계에서 그 헤라의 손잡이가 달린 부분은 한 5,700원. 그 다음에 손에 잡히는 조그마한 헤라가 필요합니다. 그게 한 4,000원 정도. 큰 것과 작은 것은 넓은 면적을 빠르게 할 때가 있고, 좁은 면적을 정교하게 또는 강한 힘으로 밀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은 헤라도 반드시 하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으로도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괜찮은 걸로 쓰면 날도 좀 오래 버티고 날카로움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인트 붓 2개와 롤러를 저는 집에 있는 것들 다 재활용했는데, 만약에 구입하신다고 하면 큰 롤러 2개와 작은 롤러 하나 세트로 되어 있는 8,800원짜리 이 정도 제품이면 괜찮아 보이고요. 제가 만약에 샀으면 이걸 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꼼꼼하게 이제 페인트 통만 들고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작은 붓으로 꼼꼼하게 다양하게 리커버를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페인트 그 도구 세트가 있습니다. 요만한 선반에 이제 조그마한 도구를 담아 가지고 보양 테이프, 그다음에 커버링 테이프, 그다음에 뭐 오프너, 뭐 젓는 봉까지 포함해서 세트로 파는 게 있는데, 여기 한 15,000원 하는데 요 정도는 제가 구입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걸 재활용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마스킹 테이프와 커버링 테이프는 저도 이제 이 여름에 도장을 하다 보니까 마스킹과 커버링 테이프를 다 치다 보니 저녁에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황당한 일을 겪어가지고, 결국은 창 쪽을 하나 떼내고 출입문 쪽을 하나 떼내가지고 공기를 좀 유통시키고 잤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가 집에 한 브랜드로 보면 3개 정도 있었는데, 뭐 전 따로 뭐 3M이랑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마스킹 테이프는 붙을 때 잘 붙어 있어야 되고 또 뗄 때 잘 떨어져야 됩니다. 중간에 뗐다 붙였다를 하는 반복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맨 마지막에 도장이 끝나면 저기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쭉 당길 때 깨끗하게 떨어져야 되고, 기존에 있는 도장되어 있던 도료를 물고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테이프 접착 능력이 강력하면 기존에 있던 도장면이 뜯겨 나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값을 줄 때 붙어 있어야 되고, 적당한 값을 줬을 때 떨어지는 걸 약속할 수 있는 제품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가격도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다시 쓴다 해도 3M 작은 거 5개가 한 9,500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커버링 테이프는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의 길이 또는 회사 이름도 중요하지만, 큰 창만 생각을 하고 또는 작은 창만 생각하고 큰 거 작은 거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창을 중심으로 작업해야 될 면적 중에 가장 긴 것에 사이즈를 맞춰서 그걸 구입하시고, 나머지는 저기 쓰고 남는 부분, 잔잔한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에 다시 추가 보양을 한다든지
다른 부분에 쓰면 유익하게 쓰이기 때문에 자기가 작업해야 될 면적의 높이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장 큰 높이를 구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3M 그 커버링 테이프를 썼고요. 저는 다시 구입해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3M 커버링 테이프 가장 긴 걸 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가로 길이는 충분히 대충 뭐 눈뜨지뭐 아니면은 간단한 줄자리를 이용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 길이를 계산하고 한 130% 정도 구입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것도 금액은 얼마 하지 않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이 도료인데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품격이 높은 고사양 또는 그 고가의 그 외장 도료도 있었고 보급형 외장 도료도 있었는데 집의 그 수명, 집이 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고급 도료가 맞는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성비가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이제 집이 새 집이고 그 연식이 한 10년 안쪽이라고 하면 조금 비싸고 괜찮은 도료를 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르페 페인트 이지텍스 200을 썼는데 이게 18리터에 한 5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두 통을 썼으니까 이제 한 11만 원 정도 들었네요. 그리고 프라이머입니다. 노르페 페인트를 썼기 때문에 프라이머도 같은 회사 제품으로 이왕이면 골랐습니다. 이게 18리터에 43,000원인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프라이머 가격을 조금 미련을 두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1차 도장에 들어가는 정도의 같은 용량을 사서 물론 50% 희석을 하게 되면 18리터 사면 9리터가 늘어나니까 27리터가 되는데 넉넉하게 도포를 하면서도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있고 취약한 부분은 두 번 바른다는 개념도 필요하기 때문에 1차 도장에 들어가는 페인트 양과 동일하게 사서 150%로 희석해서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 투톤 작업을 할 때 이제 벽지용과 외벽용 페인트가 지난번에 쓰고 남은 게 있어가지고 저는 재활용했습니다만은 뭐 추가로 쓴다면은 15,000원에서 한 23,000원 정도, 22,000원 정도면 한 2, 3리터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기존에 쓰던 페인트랑 희석을 해서 기존에 그 외벽을 칠한 페인트와 희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건 같은 계열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계열의 색에다가 다른 페인트 색깔을 어느 정도 가감할 거냐만 결정을 하면서 색깔을 확정을 하고 칠을 하고 남은 페인트는 다양한 곳에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한 2리터 또는 4리터 정도를 구입을 해서 색을 맞춰가면서 뭐 나무판이나 다른 돌밭이나 벽돌 같은데 시범적으로 한번 색칠을 해서 마르는 걸 이제 확인하고 그 마른 상태의 벽돌을 여기 한번 떼보고 어느 정도 색깔의 희석이 어느 정도 배합이 맞는지는 그때 결정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 투톤의 이 가장 큰 핵심은 이 테이핑을 꼼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톤이 컬러가 들어가는 이 부분은 페인트를 아주 묽게 해서 아주 옅게 해서 살짝 바르고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기가 흥건하게 이 희석 비율이 높게 해서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닌 게 흘러내리는 상황이 있으면 마스킹 테이프가 완벽하게 밀폐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중력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페인트가 너무 묽으면 위쪽으로도 그 삼투압 종이 성분이 이 페인트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버섯이나 곰팡이 피는 것처럼 모양이 사납게 이렇게 번지는 부분이 일정 구간에 나왔습니다. 특히나 도장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그런 게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업하려고 산 건 아닌데 마당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손도 씻고 물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이 워터건을 한 7,000, 8,000원 주고 샀는데 참 요긴하게 썼습니다. 페인트 도장을 할 때 상단부나 이 고개를 들고 도장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안면 보호구는 보안경이면 충분할 줄 알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보안경을 썼더니 이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버프를 쓰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한 상태에서 하니까
이 몸에서 나오는 열기가 습기가 올라가지고 보안경에 습기가 껴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마침 그 창고에 있는 예초기 예치를 할 때 쓰는 잔디 깎을 쓰는 예초기 돌이 튀어서 앞면을 보호해주는 앞면 보호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뭐 이거 되겠나 싶어 한번 썼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한 10,000원도 안 하네요. 그리고 주택도장의 가장 큰 핵심은 장비인데 보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런 등류에 커버링을 하거나 마스킹 테이프를 둘러야 되는데 저게 굉장히 높아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횡으로 이동해야 되면서 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자만 쓰면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면적을 칠하고 의자로 옮기고 또 옮기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마사다리를 하나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뭐 우마사다리가 한 6만 원 정도 하는데 뭐 집에 이제 우마사다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보수하다 보면 여러 다용도로 쓸 일이 많이 있어서 집에 두셔도 되고 뭐 정말 사용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뭐 당근에 내다 팔면 한 3만 원이면 변경되기 전과 변경되기 후의 집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진작에 칠할 걸 하는 생각도 들고 거기다가 우기가 오기 전에 칠을 마무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집 좌측부터 한번 쭉 돌아볼까요? 투톤 마스킹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도장, 2차 도장이 안정된 이후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커버링 테이프를 뗐더니 일부 구간에 프라이머를 깨끗하게 치고 꼼꼼히 쳤는데 그리고 충분히 재도장할 시간을 거쳤습니다만은 이 페인트 제조회사에서 얘기하는 재도장 가능 시간은 3시간이라는 얘기는 그 위에 도장이 가능한 시간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다가 뗀다고 해서 도장이 뜯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2-3일 정도 건조하고 투톤 작업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투톤 작업을 하면서 집의 밋밋함을 좀 극복을 하려고 창고동의 천장 난간 부분을 색깔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걸쳐서 40시간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도장 경험이라고는 코로나 사태 때 해외여행이나 뭐 국내 여행이 제한됐을 때 이 집안에 있는 벽지를 반은 뜯어내고 반은 안 뜯어낸 상태에서 벽지 페인트를 바른 적이 있고 며칠 전에 대문을 이렇게 노블 그레이라고 하던데 회색으로 깔끔하게 칠했던 경험이 답니다. 뭐 일반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지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겁낼 필요 있나요? 칠을 하시면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여유입니다. 여유.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만약에 24평을 혼자서 하신다고 하면 7일 이상 걸리는 지루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되고 하루의 작업량을 무리해서도 안 되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물과 간식을 넉넉하게 드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사다리를 타고 보양을 하고 천정을 색칠을 하고 전등류를 보양을 하는 이런 리스크한 작업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제 진짜 도장이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유후! 이게 뭐냐고요? 얼그레이 티입니다. 얼그레이 티를 좀 진하게 우려내 가지고 한 통에 한 3분의 1잔 정도만 채우고 나머지 물과 얼음을 채워서 이런 보온 보냉병이죠. 여기 넣어 가지고 하루 종일 마시면 시원하고 갈증도 없어지고 좋습니다. 스탠리 텀블러 성능 끝내줍니다. 이 얼음이
소리 들리시나요? 한 36시간 하루 반나절을 가더라고요. 정말 훌륭합니다. 돈 주고 샀냐고요? 아닙니다. 아들 녀석이 쓰는 거 뺏어왔습니다. 유후! When are you gonna come down? When are you going to let? Should I listen to my old man? No, you can't hold me forever. Since I'm with you, can't plant me in a penthouse. Going back to my flat, back to the howling the wood, hunting my honey back toad. Oh, I finally sight my future lies beyond the yellow brick road. Oh, I finally sight my future lies beyond the yellow brick road. 시골집에 있다 보면 엘튼 존의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고급 아파트에 펜트하우스 키를 준다고 해도 내 인생하고 바꾸기 싫다는 거고, 옐로우 브릭 로드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가 근본이라고도 하고 바닥에 깔려있는 보도블럭을 뜻하기도 하고, 두 개 다 같은 거죠. 뉴욕이나 맨하탄에 있는 경제권의 중심가라고는 표현하고 맞는데, 엘튼 존하고 에릭 크립톤이 같이 부른 노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두꺼비 잡으러 가고 모래성 쌓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노래인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가슴에 와닿습니다. Oh, I finally sight my future life beyond the yellow brick road. 마치겠습니다.